안녕하세요. 빛날맘 쑥쌤입니다. 오늘 단톡방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준최5? 준최6?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블로그 지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질문이 나와서 영상으로 조금 블로그 지수 그리고 유료 프로그램으로 제가 직접 제 순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건 어디까지일까요? 보통 준최적화? 아니면 최적화 블로그? 파워 블로그? 참 너무 이 명칭이 참 많은데요. 이게 명칭이 많아진 이유는 블로그가 계속 검색자가 편하도록 또는 이제 컴퓨터나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발달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이 되면서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그런 블로거들이 조금씩은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최적화나 파워블로거가 전혀 아닌 방문자가 뭐 이렇게 굉장히 낮은 분들도 사실은 뽑히고 있는데 거기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면 점점점 글이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상위 노출이 잘 된다는 것 자체가 지수가 되게 높다는 거니까요. 아, 여기서 잠깐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사실 블로그 지수라는 것 자체는 네이버에서 공식으로 명칭을 딱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블로거들이 지칭을 하는 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많은 블로거들이 있는데 글을 쓰면서 어떤 사람의 글이 조금 더 잘 뜨더라. 똑같은 키워드를 쓰더라도 대체 그게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참 능력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블로거도 조금 할 줄 알고 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컴퓨터를 좀 다루실 줄 아는 분들이 이렇게 참 다양한 사이트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유료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회사가 조금 쓰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많아서 일단은 제가 조금 써본 것과 이제 좀 추천을 받은 것까지 합쳐서 5가지를 갖고 왔어요. 여기서 제가 사실 블덱스는 잘 활용을 안 해봤고 나머지는 제가 다 활용을 해봤고 근데 이제 매일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아마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왜 5개를 다 가져왔을까? 굳이 여러 개를. 조회수 가져가려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5개가 다 달라요. 지수를 체크했을 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수라는 건 네이버에서 명칭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의 글만 조금 더 잘 뜨더라. 그거를 그래서 결국 이제 프로그래밍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의 서버를 좀 가져와가지고 계산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때렸더니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신뢰도를 조금 계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넣은 거예요. 했더니, 어떤 사람은 어떤 단계에 해당하고, 이 사람은 어떤 단계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 누락이 되었다고 1개 정도로 너무 놀라지 마셔라. 왜냐면, 내가 만약에 1개, 2개의 글밖에 없어. 근데 하나는 누락이 됐고, 하나는 상위 노출이 잘 됐어.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간당간당 할 수 있지만, 하나가 누락됐어. 50개의 글, 100개의 글이 내가 잘 띄었어. 그럼 점수가 어떻게 돼요? 100개 중에서 1개가 만약에 누락됐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반대로 99점을 갖고 간 거예요. 1점씩 따지면.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만약에 잘 됐다라고 하면 이건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정확한 점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글을 썼는데 그게 내가 정한 키워드가 제목에 넣은 키워드 그대로 노출이 잘 되었어. 성공했어. 그러면 1점이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만약에 그 글이 상위 노출에 실패했어. 또는 완전히 누락이 됐거나 그러면 이제 완전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플러스 1점과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1점 이 2가지만 생각할게요. 심각한 누락. 완전 정말 여러분들의 사진이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얘가 정말 저품질 증상처럼 그런 거는 정말 마이너스 점수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평소의 점수로 따질 때는 상위 노출에 성공하면 1점, 못하면 마이너스 1점.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 노출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정말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박아놓은 건 없으니까요. 일단 저는 보통 이제 10위 안에 검색해서 10위 안에 보이는 거를 조금 상위 노출에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건 좀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사실은 계산법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10위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검색이 잘 되는 곳에 진입을 하면 플러스 1점이고, 아예 이제 상위 노출도 실패하고 기본적인 노출 자체가 실패를 막 검색했는데 안 보여. 아니면 저기 뒤에 막 50위, 60위에 가 있어. 왜냐면 100위까지밖에 못 찾아요. 이런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웨어리즈 포스트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100위까지밖에 얘가 못 찾아요. 100위 밖으로 가면 무조건 X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또는 저품질 증상은 완전 마이너스 뭐 100점이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저품질 증상처럼 보여진 글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점수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임의로 프로그래밍해서 계산을 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순위나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점수화로 바꿔서 등급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각각의 등급 자체가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근데 조금 비슷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저품질 등급이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일반 등급이 있는데, 보통 일반 등급이라고 했을 때는 만들자마자. 근데 이제 만들고 나서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들이 키워드 잘 쓰시면 노출되거든요. 일주일만 되면. 그럼 일주일 뒤부터는 준최적화 1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공통된 원리는 준최적화. 최적화 전이라고 해서 대부분은 준최적화라고 말을 하고요. 요거는 좀 비슷해요. 그 다음 준최적화 다음이 최적화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뭐냐? 준최적화가 어떤 프로그램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은 다음에 바로 최적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어떤 프로그램은 뭐 준최적화 단계가 5단계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 네이버가 계산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대신 준최적화라는 어떤 등급의 이름으로 손쉽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더보기란에다가 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차트, 그 다음에 웨어리즈 포스트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키워드 마스터. 거기에도 사실 블로그 지수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다, 불덱스, 불톡 플래너 이런 순서대로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블로그 차트. 이건 사실 블로그 지수를 체크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각 주제, 저는 이제 육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육아에서 몇 위인지, 아니면 전체 블로거들 중에 몇 위인지, 그리고 유효 키워드 수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상위 노출 몇 위까지 들어갔을 때 그걸 상위 노출이라고 하고 그걸 유효 키워드로 계산합니까? 이거는 담당자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모든 이제 프로그램들은 사실 스마트 블록을 계산을 못 해요. 스마트 블록이나 이제 그 인플루언서 키워드 등록하시는 거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을 못하고 통합에 우리가 그냥 검색하자마자 뷰. 지금은 통합 탭으로 보이는 거죠. 뷰 탭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검색하자마자 보이는 그걸로 얘가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한테는 블로그 차트를 조금 많이 안내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료 프로그램은 일단 비싸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아직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는 요걸로 대신 보셔라.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 다 다르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은 내가 그냥 변화를 잘 하고 있고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유효 키워드에 너무 목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개, 두 개 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내가 수치적으로 좀 보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으니까 뭔가 객관적인 지표로 보실 때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블로그 차트입니다. 무료 사이트고요. 그다음에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지금 유효 키워드 수가 팍 내려갔죠. 이때 당시에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한 일주일 동안 글을 확 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키워드를 잘 아시잖아요. 그럼 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블로그 차트 안내를 하면 유효 키워드 수가 너무 적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유효하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결국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고 검색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계산한 건데 뭐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다 하시면 뭐 잘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블로그를 오래 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 숫자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계속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글을 못 써요. 그럼 결국 포기하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교감과 이 숫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자주 체크하는 건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 차트는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한 매주 뭐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인가? 하여튼
매주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 날 체크했는데 수요일 날 체크하셔도 똑같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인테리어 교육 학원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상해요. 저는 육아 주제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떠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계속 해 보니까 이게 다 쪼끔 사실은 가볍게만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쓸데리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 그런 교구장이라든가 정리함에서 상위 노출을 좀 많이 했었고,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조회수를 쪼금 많이 얻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아이들 어떤 교육적으로나 뭐 문제집이라든가 뭐 화상 영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최근에 상위 노출 잘하고 있어서 그냥 최근에 조회수를 좀 잘 일으키는 것들을 계산했을 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최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리빙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생활로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아 내가 너무 글을 좀 다른 주제를 썼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고쳐가실 수는 있겠지만 보통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활용하시는 이제 키워드 마스터, 웨어리즈 포스트로 가장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메뉴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사실 블로그 지수를 체크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결국 유료로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료로 제시를 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을 회원으로 좀 이끌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자, 요렇게 보시면 일단은 이 블로그 지수, 웨어리즈 포스트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웨어리즈 포스트에서의 블로그 지수는 레벨 6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1, 2, 3, 4, 5, 6 보통 우리가 준최적화다, 최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레벨 1, 2, 3, 4, 5, 6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6 정도면 준최 6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만 있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지금 25명입니다. 원래 이렇게 낮지는 않고요. 자, 최근 포스트 이렇게 뭐 5시간 전, 2일 전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좀 보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지수가 1에 수렴할수록, 그러니까 1이면 진짜 잘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에서 조금 떨어진다. 예를 들어 지금 1에서 가장 떨어지는 게 0.75죠.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 건 관련도가 없는 키워드를 좀 많이 묶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워드를 많이 넣지 마라.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초보자분들은 너무 적게 이제 한두 개만 쓰신다고 검색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선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셔야 되는데 결국 연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라는 걸 이렇게 여러 개를 좀 관련 없는 것들을 넣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좀 각오를 하시고, 저는 사실 이게 상관이 없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걸 다 알려드리는 편이지만 초보자분들은 쪼끔 요런 걸 지키시면 좋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간단 명료하게 키워드가 정말 정확하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하나, 둘, 뭐 충전식, 수면 등 하나, 둘, 셋 큰 키워드는 3개 넣은 거거든요. 그 자잘자잘하게 별과 우주라는 것만 넣은 거고 사실 큰 키워드는 아우라 우주빔, 오로라 무드 등, 충전식, 수면 등 이 세 가지가 정말 딱 들어가서 그것만 이렇게 잘 반복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수가 딱 뜬 거고, 사실 이게 연관도가 이게 가장 높으면 또 얘가 점수를 좀 높게 책정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너무 우리가 관련이 없이 제가 이제 유튜브면 뭐가 있을까요? 뭐 마이크가 있을 수 있고 카메라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 초등학생 입학 막 이러면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그럼 점수가 떨어지는 거고, 그거를 블로그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블로그 지수는요, 여러분 최근의 글, 그러니까 이것도 또 몇 개를 계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뭐 한 최근 20개, 30개 정도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글을 평균 점수로 내려서 이렇게 지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지수, 얘가 원래는 바루다라고 해서 무료 서비스로, 주소가 바루다예요 또. 그래서 무료 서비스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핫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갑자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뭘 바꾸고 주소는 바루다가 맞는데 이름은 리드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가입한 다음에 본인 지수는 무료로 체크가 가능해요. 본인 지수 한 번 정도인가? 그거는 무료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특이한 게 얘는 제가 최적 1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이제 최근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눌러볼 수 있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또 바로 뭐 연결이 돼 가지고 사실 이게 뭐 필요가 그렇게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다로 만약에 다시 보신다라고 하면 요렇게 지수 확인. 지금 방금 전에 혹시 보셨나요? 얘 바로다는 리드 뷰는요.
저품질과 일반 준최적화, 최적화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네 개의 단어 정도는 블로그를 내가 오래 할 생각이라면 요 네 개의 단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품질이 있고 이제 만약에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은 경우 이제 일반이 있을 수 있고 준최적화 있고 최적화가 있는데 웬만하면 보통 준최적화로 잡히실 겁니다. 1, 2단계로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지수 확인을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닉네임 같은 경우 아이디, 블로그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거 밑에는 그냥 연결이 되는 거라서 조금 아쉬움은 조금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뒤에 뭐 지수나 간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을 내야 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가 보시고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너무 제 거를 지금 다 공개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이거는 너무 간단한데요? 상세 표시. 다시 그 기로 왔네요. 다시 첫 화면으로 왔네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사실 뒤에 뭐 원고 정렬, 포스팅 헬퍼, 뷰 분석 해가지고 다른 기능들이 각자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에서 유료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보통은 돈을 내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게 저렇게 말로는 무료라고 하지만 사실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뭐 예를 들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거기 이제 상위 노출되시는 분들의 블로그 지수를 각각 보여주는 거.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진입이 가능한지. 왜냐면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사실은 얘가 결국 지수별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지수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를 만약에 네이버에서 지금 준체 6에서 최저 1 왔다 갔다 뭐 프로그램마다 다른데요. 저를 만약에 90점으로 얘가 네이버가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블로그를 개설한 지 얼마 안 된 분은 10점, 20점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준최 6이나 최적 1 정도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준최 1, 2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순위가 위겠어요? 제가 위겠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네이버에 위아래가 있는데 그거를 점수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등급이 나누어지더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데 지금 블로그 지수 바로다에서 리드뷰 거기에서는 보시면 얘가 좀 헷갈려요. 설명은 또 바로다로 되어 있고요. 여기 설명으로 들어가 보시면 저품 다음에 일반 다음에 준체는 되게 다양하다. 준체 1, 2, 3, 4, 5 이렇게 있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최적은 최적 1, 2, 3, 4, 5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최적으로 잡힌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최적 1 나온다. 나한테 교육 들어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잘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이렇게 알아보면 그게 다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게 준체 6이 얘는 없어서 바로 최적 1이라고 뜨고요. 다른 거에서 제가 찾아보면 사실 준체 6으로 뜹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준체 6까지 있는 거고 리드뷰 같은 경우는 준체 6으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교육은 사실 지수보다는 자기의 결이 맞는 분들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수 상관없이 여러분 키워드 잘 노리면 사실은 상위 노출 차곡차곡 쌓으면 방문자는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센 키워드에서 싸웠을 때 이기지 못하는 한계는 있으나 분명히 우리 세상에 키워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방문자를 1만 명까지 넘겨본 적이 저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키워드 쓸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등급이 나눠진다. 다른 애들은 보통 준체 6과 최적 1, 2, 3에서 끝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바로다가 좀 후하게 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자, 그 다음에 불덱스라는 건데요. 불덱스도 일단 무료로 지수 체크는 가능해요. 근데 불덱스에서 보셨을 때 블로그 순위가 이렇게 나와서 좀 재미있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최적 3, 4, 5. 얘는 또 3에서 끝나지 않고 최적 4, 5 뭐 이렇게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로 제 주제를 한번 보자면 오은영 박사님이 최적 3인가요? 카테고리 랭킹 1위. 그래서 이렇게 랭킹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브랜드가 꽤 많네요.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 거를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로 닉네임으로 검색을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저 요거는 사실은 처음 해봐가지고 남은 조회 횟수는 5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 정도 할 수가 있고 아, 얘는 또 준체가 6으로 끝나지도 않고 7까지 있네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7, 그다음에 구독자, 제 이웃수, 구독자는 제 이웃수고요. 포스팅 수 3,155, 불덱스 레벨? 저 연동을 안 해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 각각의 그 지수 체크하는 것마다 조금 다른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데는 이렇게 연동을 좀 한 사람들만 우선으로 계산이 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런데 연동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순위가 이렇게 했는데 순위를 뭘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카테고리 랭킹이 이걸 봐야 되나? 랭킹 이걸 봐야 되나? 근데 블로그 차트랑 비교를 해볼게요. 여긴 3순위가 뜨거든요. 이렇게 되게 굉장히 보기가 굉장히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거는 준최 7 정도 잡히네요. 주제 지수 그리고 최고 지수 아마 제 글 중에서 어떤 글들은 최적도 찍힌다, 최적 E 플러스까지 잡힌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최적화 수치는 이렇게 74점 몇 프로라고 뜹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최적화 블로그라고 합니다. 최근 포스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준체, 칠, 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공유한 거 있죠? 최근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질문이 스크랩을 하면 안 좋다라던데 유사문서 잡힌다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글을 스크랩 이렇게 갖고 오면 오히려 스크랩 한다는 건 검색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검색이 안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로 이웃글로 쓰시거나 검색을 제외 체크를 하시고 발행을 하시면 검색이 안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크하고 발행한 그 글은 지수 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걔는 지수가 아예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스크랩 글도 사실은 퍼오실 때 아예 검색이 체크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할 때 스크랩 글은 찾기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뭐 작은 키워드로 찾으면 잡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삼성에서 이벤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했을 때 우리가 삼성을 찾을 때 스크랩 글보다 상위 노출이 더 잘 되는 글은 분명 제대로 쓰신 글부터 상위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랩은 보통 상위 노출이나 이렇게 검색은 잘 안 되는 거라서 유사문서는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단 그건 있죠. 여러분들이 쓰신 글보다 확연하게 스크랩 글로 도배를 하셨을 때 검색이 안 되는 글이 너무 많을 때 숫자가 비율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점수가 과연 플러스 점수가 높을까요? 높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지수라는 건 여러분들의 신뢰도 점수, 블로그 점수다. 개개인 여러분들의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점수화돼서 이렇게 지수 표시로 나타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크랩하거나 검색하면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을 잘 하면 키워드를 잘 쓰시면 올라갈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로 보면은 뭐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톡을 보여드릴 건데요. 불톡 같은 경우는 6로 뜹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저 품질 다음에 준체 1부터 시작하네요. 일반이 아예 없네요. 저 품질 1, 2, 3, 4, 5, 6. 그 다음에 6단계까지 있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최적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뭐 얘는 좀 편한 게 최적 1까지 앞으로 9.45% 있다라고 하고요. 불토 플래너 같은 경우는 세수하면 이병헌님이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14일 정도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유료로 뭐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오늘의 제 영상을 이렇게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기에 편리한 거를 가져가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 숫자에 매몰되면 안 돼요. 절대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지난주에 저희 스터디 모집 공고를 막 올리다 보니까 사실 제 주제랑도 어긋나고 그리고 이제 검색이나 이런 것보다 뭐 제 소개라든지 후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치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스터디 이제 신청은 많았죠. 그러니까 추가로 따로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런 예시가 쿠파스가 될 수도 있고 공동구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챌린지나 스터디가 될 수도 있는 게 그 링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다른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블로그의 지수를 올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지난주는 그렇게 검색되는 글, 제 주제에 맞는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조회수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일단은
제 거 글을 보시면 좀 최적일이 좀 많이 꽂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좀 일찍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찾아보고 하면서 결국은, 아, 내가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블로그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하구나. 요런 깨달음을 좀 일찍 깨달아가지고, 유료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저희 스터디원들은 사실은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을 조금 해드려야 돼서, 유료 프로그램을 가입한 건 사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제 글을 쓸 때나 그럴 때, 이렇게 조금 탐색을 하거나 그런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작정하고 좀 쓰시는 분들, 수익성 블로그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하나하나 검색해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보다 혹시 높은 지수 분들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내 지수가 진입이 가능한지를 미리 때리고 검색하고 글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사람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글로 오히려 승부를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좀 열심히 찾고요. 열심히 찾는다는 기준이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그러니까 똑같이 해외 로밍의 글을 쓰는데, 나는 KT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을. 그럼 KT에서 좀 편한 방법 없을까? 에그나 이런 것들 빌려가는 거 나는 육아맘이고 아이들 챙기기가 너무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빨리빨리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배우자랑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럼 제가 신청만 하면 딱 바로 같이 세트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얘가 한때는 조회수를 글 하나에 1,000 정도 조회수를 갖고 갔었거든요. 지금 일본 여행이 짝 좀 이제 지진 이후로 좀 많이 내려가고 사실은 제 글 쓴 지도 이제 100일이 지나가지고 좀 내려간 건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거의 1,000 정도 조회수를 하나당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이 체류를 오래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글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최적 일에 꽂히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예시는 저는 너무 많아요. 어떤 글은 뭐 이케아를 제가 배송이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케아가 배송 대행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케아 사이트에서 주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또 할인도 조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을 간편하게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아무래도 대행업체보다 조금 더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이케아에서 주문하면. 그거를 썼더니 사람들이 이게 계속 너무 체류 시간이 많아지니까 실제로 이케아는 사실은 얘 때문에 애드포스트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고, 네이버에 리빙 쪽인가 메인에도 되게 몇 번이나 올라갔던 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최적 일로 꽂힌 거죠. 뭐 마지막 예시로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위에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주제랑은 정말 다른 걸 알고 있음에도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려서 나를 홍보해서 이렇게 사업에 이용한다던가, 우리가 어떤 나를 좀 알리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제를 하고 그거를 카드로 어떻게 영수증을 받고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는 모든 것들을 저는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근데 정말 그거는 다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적으로 꽂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최근 경험을 다 해본 결과, 체험단 글은 결국 다 내려가는구나. 자, 검색 비허용은 공유예요. 스크립이에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분명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도 준최 5, 6단계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체험단을 쫙 줄이고 나 내 글 쓸래. 내가 쓰고 싶은 거 쓸래. 나는 키워드 내 맘대로 찾아서 쓸래. 체험단은 너무 키워드를 자기 맘대로 정해주니까 저한테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 맘대로 써볼래 했더니 실제로 최근에는 계속 최적이 찍히고 있어서 아마 최적 1까지 이것도 금방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 각자의 뭐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서는 일단 초보자분들은 지수라는 게 뭐구나. 준최 1, 2, 3, 4, 5, 6. 뭐 보통은 요 정도까지 있는 게 기본이고 최적 1, 2, 3, 뭐 많으면 4, 5, 뭐 이렇게 있구나. 지수라는 것 자체는 결국 블로그 안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누군가는 상위 노출이 좀 더 잘 돼. 나는 그 사람 항상 밑에야. 왜일까? 나는 왜 항상 그 사람 아이디 밑일까? 점수를 컴퓨터가 계산하고 있구나. 근데 그 계산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이버가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픈한 건 없지만 프로그래머들이 예상을 해서 점수를 그거를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때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전체 순위나 이런 것들은 가입한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아 나는 메디아' 막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되게 매몰되거나 아니면은 높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걸로 상위 1%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엔간하면 상위 1% 예요, 블로그 차트에서는 사실. 그래서 그런 숫자나 그런 것들에 너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글이 정말 얼마나 빛날 수 있고 누군가한테 도움될 수 있는지 그거를 쪼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했을 때 결국 인플루언서 당첨도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의 글이 진실되다면 그 글이 체험단이더라도 분명 체류 시간이라든가 애드 포스트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최근에 너무 썸네일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가는 글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음. 그렇게 써서 만약에 내가 정보를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이렇게 재밌으신 분은 모르겠으나 만약에 내가 너무 힘겹게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라면 쪼끔 이번 기회에 다시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블로그가 여러분들이 모두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제 유튜브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평범한 엄마가 여러분 그냥 어떤 뭐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그런 거 없이 딱 제가 좋아하시는 분 몇 분 딱 있는데 그분들의 뭐 그 수업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한 2가지인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어딘가 가 보거나 뭐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저는 이런 수업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유튜브에서 찾았고 그거를 제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블로그 강의를 막 하고 있다라고 해서 건너가 보시면 어떤 단어의 뜻이라든가 어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쓰셔서 핫하게 이렇게 올라가신 조회수를 좀 뻥 튀긴 분들이 많은데요. 수익적으로 가려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블로그를 쪼끔 글쓰기 자체가 나한테 의미 있는 글을 쓰고 싶었었고 사람들한테 나라는 닉네임에 대해서 되게 이 사람의 닉네임을 들었을 때 신뢰성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책을 쓰거나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줄 때 '이 사람 책을 사야 되겠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참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육아를 할 때 이렇게 보고 배워야겠다. 블로그를 할 때 보고 배워야겠다. 사업을 할 때 보고 배워야겠다.' 저는 그 마인드로 글을 쓰기 때문에 뭐 각자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료 지수 프로그램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초보자분들은 블로그 차트 정도만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시면 오늘 나머지 4개 중에서 가입하셔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무료로 체크가 가능하니까 가볍게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숫자보다 '내가 열심히 해 나가고 있구나.' 그냥 1 주일이나 2 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그냥 '아 그렇구나.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열심히 자기 글에 쪼끔 더 그 시간을 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쪼끔 쉽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